안녕하세요. 송도당구 아카데미 송도훈 프로 문성민 선수입니다. 자, 오늘 알아볼 내공의 이동 거리는요. 지난 시간 내공과 일적구의 시간차에 이은 내용이기 때문에 자, 이런저런 부연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내공을 일적구보다 조금 더 빠르게, 내공을 일적구보다 조금 느리게 가게 해주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우선 다시 한번 살펴보면 내공을 일적구보다 조금 빠르게 가게 하는 방법은 속도 스트로크, 가속 스피드인데 평소보다 조금 더 경쾌한 빠르기로 가주시면 되고요. 이때 중요한 것은 일적구에 임팩트를 줘서 일적구를 많이 움직이게 하거나 내공이 일적구한테 힘을 뺏기지 않게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 알아본 방법은 내공이 일적구보다 좀 느리게 가게 하는 방법인데요.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분리 스트로크를 써서 임팩트를 줘서 일적구를 오히려 좀 더 빠르게 움직이게 하고 내공이 일적구의 힘을 뺏기고 조금 더 느리게 가게 하는 방법이죠. 자, 이때 중요한 것은 그냥 그 방법만으로도 빠질 수 있지만 내공을 원쿠션까지 조금 더 포물선을 그리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당점을 조금 더 내려주시고, 자, 포물선을 그려서 입사각이 조금 더 작아지니까 반사각을 키우기 위해서 회전을 조금 더 써주는 방법입니다. 자, 물론 이적구 위치에 따라 회전을 더 써주기도 하고 덜 써주기도 하면서 반사각은 바꾸는 연습을 하셔야겠죠? 자, 그럼 이제 알아볼 방법은 일적구를 조금 더 움직이게 하는 방법 또는 일적구를 조금 덜 움직이게 하는 방법인데요. 자, 더 움직이게 하는 방법은 방금 전에 알아본 방법과 똑같습니다. 분리 스트로크를 쓰거나 임팩트를 써주면 일적구가 조금 더 움직이게 할 수 있겠죠. 자, 일적구를 더 움직이게 한다는 것은 일적구를 보내놓고 내가 나중에 가게 한다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오늘 알아볼 중요한 방법은요, 일적구를 조금 덜 움직이게 하는 방법입니다. 자,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일적구를 조금 덜 움직이게 하는 기본 원리와 방법들을 알아볼게요. 자, 이런 뒤돌리기가 있습니다. 뒤돌리기를 얇게 치면 득점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일적구의 두께를 아무리 얇게 쳐도 일적구의 진행 방향은 이쪽으로 향하게 되어 있죠. 자, 근데 내공이 원쿠션, 투쿠션, 쓰리쿠션까지 돌아와야 되니까 어느 정도 이상의 스피드는 조금 필요한 상황이라 얇게 치더라도 일적구의 이동거리가 충분히 키스가 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는 득점을 위한 충분한 스피드를 쓰더라도 일적구를 조금 덜 움직이게 하는 컨트롤을 통해서 일적구를 제어해 볼 건데요. 자, 우선 첫 번째로 했던 속도 스트로크를 써야겠죠. 자, 득점을 위해서 스트로크를 할 때 큐선을 많이 써주시면 많이 써주실수록 일적구한테 전달되는 힘의 양이 커지니까 이동거리도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속도 스트로크에서 백스윙을 줄이는 방법으로, 자, 백스윙을 줄이는 방법으로 일적구한테 전달되는 힘의 양을 줄여서 이동거리도 줄여줄 거고요. 자, 두 번째로는 속도 스트로크는 쓸 건데 임팩트를 줘서는 안 되니까 우리가 속도 스트로크 편에서 배웠던 쓱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쓰기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해보면요. 속도 스트로크를 써주고 백스윙을 줄이는 거죠. 자, 백스윙을 줄이면서 임팩트의 양을 줄이고요. 자, 피니시에서도 임팩트의 양을 같이 줄여줘야 되니까 간결하게 끊지 마시고 일정한 스피드로 따라 나가 주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요. 임팩트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 속도 스트로크, 즉 분리각을 줄이기 위해서 백스윙을 줄여주고요. 일정한 스피드로 똑같이 팔로우까지 같이 나가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같이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일적구가 정말 조금밖에 안 움직였죠. 자, 다음과 같은 비켜치기도 한번 볼까요?
방금 전과 같은 뒤돌리기와 배치는 다르지만 유사한 상황입니다. 두께가 조금만 두껍거나 많이 움직이면 내공이 돌아오다가 키스가 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알아본 내공보다 일적구를 더 빠르게 가는 방법도 되고요. 그렇죠? 일적구가 이동한 다음에 내공이 오는 느리게 가게 하는 방법을 써도 되는데, 자, 이 상황에서는 어떻습니까? 첫 번째처럼 내공을 더 빠르게 움직이게 하는 방법은 탄력이나 스피드가 들어가니까 정교하게 두께를 맞췄다고 하더라도 변화량이 커져서 득점에는 조금 불리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자, 두 번째 알아본 내공을 좀 느리게 가는 방법을 해도 되긴 되는데, 위로 올라갔다가 오니까 아마 각도가 많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상황은 오히려 일적구를 조금 덜 움직이게 하면서 사이 공간으로 내공이 지나 나오게 하는 방법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방금 전 방법과 동일하게 임팩트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 백스윙을 줄이고 가고요. 자, 피니시에서 어떻게 해요? 임팩트 양의 처리를 잘해야 되는데요. 자, 이 임팩트 양 처리를 위해서 중요한 게 속도 스트로크를 써주죠. 자, 이 임팩트의 양의 처리를 위해서 백스윙은 줄이고 치실 때도 어떻게 한다고요? 똑같이 일정한 스피드로 나가주셔야 됩니다. 자,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백스윙을 줄이고 일정한 스피드로. 자, 지금처럼 처리해 주시면 일적구가 내려가기 전에 내공이 먼저 지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 방법이 첫 번째와 다른 것은 첫 번째는 일적구가 가기 전에 내공을 빠르게 지나 나오게 하는 것이고, 지금은 일정하게 평범한 스피드로 치는데도 일적구를 많이 움직이게 하지 않고 컨트롤하는 방법입니다. 자, 다음과 같은 옆돌리기가 있습니다. 자, 지금 상황을 잘 봐두셨다가 이와 유사한 배치가 나왔을 때 일적구를 조금 더 움직이게 하거나 일적구를 조금 덜 움직이게 하는 방법으로 키스를 제어한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함께 살펴보면요. 자, 지금 같은 상황에서 옆돌리기를 한번 돌려볼 건데, 일적구와 내공의 거리가 너무 가깝고 빗각이라 두께를 많이 썼다가는 너무 길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두께를 두껍게 가지 않으면서 옆돌리기를 돌려볼 텐데요. 자, 한번 쳐보면요. 일적구의 움직임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께를 너무 두껍지 않게 가고요. 한번 쳐볼 텐데. 자, 일적구가 지금처럼 내공의 진로를 방해하는 위치에 있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첫 번째, 일적구의 이동거리를 줄임으로써 키스를 제어할 수 있을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 일적구의 이동거리를 늘려서 키스를 제어할 수 있겠죠. 자, 앞서서 보셨던 것처럼 일적구의 이동거리를 줄이는 방법은, 자, 임팩트나 탄력의 양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옆돌리기를 돌리기 위한 빠른 스피드로 갔다가는 제어하기가 어렵죠. 자, 이럴 때 내공의 이동거리는 충분히 나와야 되는데 일적구한테 스피드가 전달되면서 임팩트나 탄력이 생겨서 이동거리가 늘어나지 않게 하는 방법. 자, 그것이 바로 일정하게 나간다죠. 자, 기본 스트로크로 일정하게 나가주는 것입니다. 자, 기본 스트로크로 일정하게 나가주게 되면 내공의 이동거리가 좀 줄어들게 되겠죠. 스피드 전달을 잘 할 수 없으니까요. 자,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큐선의 길이. 자, 평소에 잡는 것보다 큐선의 길이를 조금 더 잡아주시면 일적구한테 전달되는 임팩트나 탄력의 양을 줄이고도 내공의 이동 거리를 늘릴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평소보다 큐선을 조금 더 잡고요. 기본 스트로크로 백스윙부터 팔로우까지 일정하게 나가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일적구한테 전달되는 임팩트나 타격량이 줄어드니까 일적구의 이동 거리를 줄어들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한번 쳐보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공의 이동 거리를 늘리기 위해 큐선을 조금 더 주고요.
옆돌리기를 돌린다고 생각해서 너무 빠른 스피드로 가서 타격이나 임팩트 또는 탄력이 생기지 않도록 그대로 나가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대로 나가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적구의 이동거리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키스를 재우는 방법이 일적구의 이동거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일적구의 이동 거리를 좀 더 늘려서 재워 볼 건데요. 자, 조금 놀 때마다 위치는 살짝 다르긴 한데 배치를 외우지 마시고 상황과 유형을 파악하셔야 돼요. 자, 옆돌리기를 칠 건데 자, 내공의 진로가 포쿠션 50에서 60 사이에 와야 득점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적구의 이동을 50에서 60선 이상으로 늘려주시면 키스를 제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동 거리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일적구한테 전달되는 힘의 양을 좀 더 늘려줄 건데요. 스피드를 더 빠르게 올려서 임팩트를 줄 수도 있지만 스피드가 빨라지는 바람에 내공의 컨트롤을 제어하기가 좀 어렵게 되니까 임팩트를 주거나 타격을 살짝 준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쳐보면요. 자, 이번에는 타격을 줄 거니까 아까처럼 너무 큐선을 길게 잡아서 변화량을 늘리지 마시고 평소처럼 잡거나 길게 잡더라도 백스윙을 조금 줄이시고 할 건데요. 자, 당점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당점이 좀 올라간 이유는 임팩트를 살짝 줄 거니까 각도를 또 맞추기 위해서죠. 자, 그럼 한번 쳐보면 자, 임팩트를 살짝 주었기 때문에 일적구 이동거리가 조금 더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키스를 제어하는 방법이 일적구의 이동거리를 늘리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 배치인데요. 실전에서 흔하게 만나게 되는 배치입니다. 뒤돌리기를 조금 짧게 쳐도 되고요. 앞돌리기를 짧게 쳐도 되는 상황인데 한번 앞돌리기로 한번 처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앞돌리기를 짧게 쳐야 되니까 입사각을 한 1포인트 또는 1포인트 안쪽으로 만들어 줘야 되니까 두께를 그냥 편하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두께를 반을 치면 일적구는 어떻게 되죠? 일적구는 이러한 이동을 보일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내공이 돌아 나오다 키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럼 이러한 상황일 때 일적구를 컨트롤하는 방법은 얇게 친다가 있겠죠. 아주 얇게 쳐서 일적구의 컨트롤을 이런 방향으로 보내주시면 키스를 제어할 수 있겠죠. 얇게 치면 분리각이 작아지니까 임팩트를 통해서 분리를 만들어 주시거나 회전을 많이 주시는 방법으로 짧게 쳐주시면 되는데, 자, 두께를 그렇게 얇게 치지 않고 평범하게 치겠다는 가정을 해보시면요. 여기서 만나는 키스를 제어를 해줘야겠죠. 자,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일적구보다 내공이 좀 더 빠르게 하는 방법. 자, 두 번째는 일적구보다 내공이 좀 더 느리게 가게 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자, 이러한 방법으로 일적구와 내공의 시간차를 두어 컨트롤하는 방법도 있지만 일적구의 이동 거리를 조금 더 적게, 그렇죠? 일적구의 이동을 좀 적게 하거나 일적구의 이동 거리를 늘림으로써 반대편 쿠션에 갖다 붙여놓고 내공이 나오게 해주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내공이 일적구보다 빠르게 가는 방법으로 해볼까요? 얇게 잡으시고 속도 스트로크를 쓸 건데 가속으로 평소보다 약간 더 경쾌한 스피드로 쳐주시면, 자, 다음처럼 변화량이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지금 같은 방법도 좋긴 한데요. 방금 보셨던 것처럼 변화량이 늘어나니까 득점에 대한 확률이 어떤 상황에서는 좋을 수도 있지만 내가 변화량을 제대로 제어할 수 없다면 오히려 이 방법이 독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두 번째는 내공을 좀 일적구보다 느리게 가게 해주는 방법이 있죠. 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느리게 가는 방법이 어떨지는 우리가 한번 쳐볼게요. 자, 우선 분리 스트로크를 치고요. 자, 당점을 내려주고 힘점을 뒤에다 주고 임팩트를 쳐주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조금 맞진 않네요. 자, 그럼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1번, 2번의 방법보다는 일적구를 조금 더 덜 움직이게 하거나 일적구를 조금 더 움직이게 하는 방법이 좀 유리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일적구를 조금 덜 움직이게 하는 방법은 아까 근데 보셨던 것처럼 속도 스트로크를 써주면서 덜 움직이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변화량이 늘어나는 것을 봤으니까 여기서 남은 방법은 일적구의 이동 거리를 조금 더 늘려주는 방법. 자, 즉 임팩트를 살짝 줘서 일적구를 좀 더 움직이게 해줘 놓고 내공을 컨트롤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일적구 임팩트를 살짝 줘서 더 움직이게 해놓고 내공은 자연스럽게 편하게 오는 방법이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유리한 방법이겠습니다. 우리가 당구가 어려운 이유는 내가 잘 아는 기본 배치에서 내가 아는 공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아는 상황에서는 조금 더 득점 확률이 높고 공이 쉬워지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공, 내가 좀 어려워하는 공, 내가 숙달이 안 되고 연습이 안 된 공에서는 컨트롤과 변화량에 대한 정확한 제어가 어렵기 때문에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무리한 샷을 하다가 득점에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내가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공, 내가 정리가 안 된 공, 내가 연습이 안 된 공이 나오면 자, 우선 첫 번째는 어떻게 하라 했죠? 그냥 평범하게 천천히 쳐서 이 상황이 그냥 평범하게 처리해도 되는 상황인지 오늘 배웠던 4가지의 경우 중 어떤 특정한 경우를 써야만 하는 상황인지를 먼저 살펴보시고요. 자, 평범하게 처리를 해봤는데 가능하다면 다음부터 그 공은 내가 아는 공이 되겠죠. 자, 평범하게 처리를 해봤더니 내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이 되지 않거나 키스가 났다면 자, 이제는 오늘 배웠던 4가지 상황 중에 뭔가 하나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오늘 설명드린 배치 말고도 사실은 너무너무 많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일 때 이 4가지의 컨트롤과 구질의 변화가 모두 다 가능한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것은 2가지만 가능한 경우, 또 어떤 공은 이 4 중에 꼭 어떤 한 가지만 가능한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말하면 4가지가 다 가능한 경우라도 내가 선호하는 상황이나 구질이 있고요. 그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경우에 컨트롤이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모르는 공이 나왔다면 그냥 평범하게 한번 쳐보시고, 자, 평범하게 처리해서 가능하지 않다면 오늘 배웠던 4가지의 컨트롤 방법을 써서 연습해 보시면 실력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레슨 실전 레슨 제5장 출발 스피드와 구질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